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율리아 스상 9번째 시간이죠, 그죠? 이번 시간은 왕수인의 양명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영상 보고 오셨겠죠? 영상에 대한 얘기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교과서로는 46쪽에 밑에 나와 있는 이 문자를 읽게요. 꽃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어디에 있냐고요? 저기 있죠, 당연히. 저 바위 위에 있네요 말할 수 있겠지만, 예, 왕수인님은 말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꽃은 바위 위에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네가 없다면 꽃은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꽃이 비록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꽃 혼자 저기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 꽃을 보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꽃이 보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꽃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유물론이라는데, 유심론이다. 유심론. 예, 뭐 마음 심자 보이죠? 마음 심자. 유자가 뭐냐면 뭐뭐밖에 없다. 뭐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걸 유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아무리 예쁜 꽃이 피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꽃을 보고 예쁘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은 그 꽃의 존재는 실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왕수인의 말처럼 꽃은 절벽에 저 바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제시한 영상 뭐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돼.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좀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보다가 나중에 되면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예, 영화 아주 슬픈 이게 아주 진짜 여러분 웃다가 울게 만드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예요, 그죠? 차성원 아저씨가 옛날에 진짜 뭐 지금 보면 되게 이제 폼도 잡고 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좀 코믹하면서도, 차성원 아저씨 원래 연기를 잘했어요. 차성원 아저씨 원래 모델인 거 알죠? 모델이죠. 차성원 아저씨가. 근데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름이 김봉도 아닙니까? 예, 여기다 딱 하나 끄면 뭡니까? 봉투죠, 봉투. 이 영화에서 이제 봉투가 두 개가 등장하죠, 그죠? 하나는 뭐가 든 봉투입니까? 돈이 든 봉투죠, 돈이 든 봉투. 다른 하나는 편지가 든 봉투였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대비되고, 그래서 돈 하면 이게 도시의 그 삭막함이, 그리고 편지는 시골의 그 순수함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돈만 밝히던 이 김봉투 선생님이 어느 날부터는 진짜 시골의 그 훈훈한 마음을 담은 봉투에 끌리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죠? 김봉투 선생님이 맨 처음 시골에 왔을 때, 그죠? 시골 왔을 때 김봉투 선생님은 이 모든 시골의 것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이건 다 싫어. 싫어라는 마음을 이미 먹고 있는 이상 이 시골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 혹은 김몽두 선생님에게 와닿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안 좋고 싫고 빨리 없어졌으면 싶은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폐교를, 그죠, 위해서 노력했죠. 폐교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폐교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 시골의 인심과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교직을 돌아보게 되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그죠, 겪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골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그죠? 진짜 좋은 세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은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뭐 이래. 다른 학교 안 그런데. 하지만 또 돌이켜 본다면은 또 반대로, 우리 학교는 이래서 좋아.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마 이 왕수인의 유신론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서도 돈 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2,500원 뭐, 뭐 여러분들 뭐 게임방 한번 안 가면 볼 수 있죠. 그죠? 게임방 비용이니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덕적 행위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도덕적 행위라는 것도 결국 지식이 아니라 뭐 무언가를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왕순양명학의 출발점입니다. 참 그나저나 김봉두 이러니까 갑자기 비슷한 이름의 선생님이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예. 그 방두철 쌤이 이틀 전에 저한테 개그를 쳤어요. 아,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수학을 할 수밖에 이름을 지었다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냥 선생님. 아이, 그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방두철, 방두철, 이게 무슨, 예? 숫자입니까? 이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예? 그냥 수학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자, 왕수인은 먼저 성리학을 비판합니다. 성리학 앞전 시간에 배웠지만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물을 탐구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현상이죠. 좀 어렵게 말하면 우주 현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현상, 즉 리와 기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이 우주 현상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뭘 찾으라는 겁니까? 리로서의 도덕적 원리인 리로서의 이치를 터득해서 터득해서 터득한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는. 그래서 선지후행의 관점이죠. 선지후행. 먼저 지식을 깨닫고 그 다음에 행위로 이어지는. 그래서 먼저 도덕적 지식을 깨달아야겠죠. 그게 뭡니까? 도덕적 이치인 리죠. 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실천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 공부해야겠죠.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뭐 공부하는 선비들에게는 좀 어울릴 수 있겠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이런 서민들에게는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고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게만 다가오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왕수는 그걸 비판하면서 아무리 도덕적 이치를 터득한다고 한들 마음을 바르게 막지 않으면 마음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왕수인 아주 심플한 아주 simply the best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simply the best. 심플한 것이 최고다. 그래서 이 심플하게 딱 하나로 끝냅니다. 그냥 딱 세 글자예요. 세 글자. 내게는 이 세상 세 글자. 심증리입니다. 심증리. 그래서 마음이 곧 뭐다? 리다. 리가 따로 없는 거죠. 리가 뭐 우주 현상으로서의 리 이런 거, 뭐 우주의 뭐 원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마음이 곧 이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all clear. 그래서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 우리 성리학의 3체계였죠, 그죠? 3대장이었죠, 여러분. 성리학 3대장 요거를 only 심정리 하나로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주론 별거 없죠. 네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비춰지기 때문에 마음 밖에 따로 사물, 우주가 없고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 즉 마음이 곧 우주고 마음이 곧 이치다 라는 거죠. 따라서 심성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곧 이치다. 성리학의 성정리, 하지만 성정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정리 비판이죠. 성이 이치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쉽게 그냥 네 마음이고 네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양론도 아주 쉬워요. 수양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공부를 먼저 하노? 공부할 필요 없이 이미 행위하는 순간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식과 행위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이걸 다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지행합일. 지와 행은 하나로 합쳐진다. 둘은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죠? 심증리입니다. 다음 또 얘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곧 이치라고 진짜 가능하냐 했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양지란 게 있대요. 우리 타고난 이 양지란 게 있어서 양지. 양지하면 뭐 소양지 이런 거 생각나는데 양호한 지식 앞에 배웠습니다. 바로 누구한테 배웠냐면 맹자 할 때 배웠다는 거. 맹자 할 때는 이제 양지, 양능 이렇게 배웠죠. 양지와 양능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왕수인은 양지에 주목하죠. 그래서 선천적인, 즉 태어나부터 갖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능력 혹은 도덕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양지입니다. 그래서 이 양지는 타고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막 이치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사물을 탐구하고 뭐 책을 탐구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치양지, 마음의 양지를 자각하고 내 마음의 양지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이 양지를 따르는 겁니다. 시킨 대로. 이것을 다른 말로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말하냐? 한자로 치양지 이렇게 되는 거. 치양지,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하나 경물치지. 우리 앞에 경물치지라는 말을 이 성리학에서 해석했었죠. 그죠? 성리학 주의가 해석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왕수인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난 시간 설명했었는데 이 유학의 많은 경전들이 이렇게 불태워지면서 책을 아무리 복원하려고 해도 일부 정말 복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이라는 책인데 대학이라는 책의 많은 구절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가 유실됐어요. 그 유실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경물치지 글자 다음 글자입니다. 경물치지를 경물치지 적어놨는데 경물치지 적어놓고 그 뒤에 경물치지란 블라블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워졌어요. 여기가. 뜻 해석이 없는 거예요. 뜻 해석이.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희는 이 물이 사물물자거든요. 실제 사물물자니까 사물이다. 그대로 글자 뜻 그대로 가장 보편적인 뜻인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사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물이라고 하지만 이제 잠깐 설명했지만 우주 현상 그 자체죠. 우주 현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 현상을 탐구해서 그래서 알물 완성하는 것이 경물치지다. 격은 이제 원래 꿰뚫다 혹은 탐구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탐구하여 지식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왕수인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물을 그렇다고 연구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왕주인은 뭐다? 심정리죠. 심정리. 그래서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사물물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으로 와가지고 마음을 바로잡는 것. 이 물을 사물로 보고 있고 격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고 치지를 뭐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양지 시연이니까 뭡니까 이게? 치양지죠. 치양지.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경물치지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만의 해석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해석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리학과 양미학은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리학을 추구합니다. 성리학이 대세였어요. 꾸준히 성리학이 대세였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려 때 시대에 대해서 거의 조선 시대 전반기 전체를 다 성리학이 지배하게 되죠. 그죠? 그만큼 성리학이 대세였고, 양미학은 이에 대한 어떤 일종의 다양한 의견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견제되는 의견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광받지는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왕수인의 이 양미학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 잘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자, 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 몸소 체험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알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짧게 배워봤고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